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김은혜입니다. 자, 전일 뉴욕 증시는 고용 지표와 그 관련된 지표에 대한 호조세에 힘입어서 3대 지수 모두 1%대 상승을 보인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중국 쪽 지표도 호조로 나오면서 이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한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시장은 오늘 금요일 발표될 논판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브렉시트 관련돼서는 일단 브렉시트 관련 대안 모색에 실패하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제 기한에 대한 부분은 4월 12일 전까지 결정이 돼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이제 더욱더 불확실성으로 커져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슈 오늘도 함께 신세계와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적인 신세계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오늘도 전유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네, 여전히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좀 다른 의견들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냐, 동결을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전유진 캐스터 통해서 들려드릴 외신 소식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신세계 화요일장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요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간만에 머리 올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일단은 지금 유가에 대한 위치가 매우 중요한데 좀 이따 미 증시하면서 오늘 유가 자체가 이제 30분 뒤에 설명하는 것보다 이제 미 증시할 때 한 번에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게 낫다는 주의거든요. 전일 이제 상승에 대한 당위성 자체는 크게 제공되는 위치값이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위치값에서 고가를 형성할 만한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다.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상대적으로 어디에서 이제 진입 구간이 발생하고 어디 위치값에 대한 손절을 둘 수 있는지 이 범위 내를 자세하게 1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을 해주시고 그리고 관련된 다른 종목 안에서도 시장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시장 살펴보기 전에 주요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2월 내구재 수주가 발표가 됐는데요. 1.6% 하향으로 월가 예상치인 2.1%를 예상치를 하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달러화는 브렉시트 우려 속에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모 FOMC가 비둘기적인 발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상대적으로 이런 다른 통화 비교해서 계속적인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백악관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스티븐
연준 이사 임명을 좀 지지할 것이다라는 그 분석까지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은 11시 8분이고요. 개장한 지 38분 정도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현재 시세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구체적인 전략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 보실까요? 지금 보합권에서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S&P는 2,869포인트 선으로 0.04% 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0.01%로 소폭 상승으로 이어갑니다. 7,497.75포인트 선인데요. 일단 거의 보합권 수준입니다. S&P와 나스닥 모두 현재 구간 보합권 흐름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시죠. 앞서서 달러에 대한 분석도 저희가 챙겨드렸는데 브렉시트 관련돼서도 지금 달러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유로와 대비해서도 현재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떨어지는데 지금 6거래일 연속 하락을 이어갑니다. 1.12730달러 선으로 0.11%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00달러 이탈된 이후에 쉽사리 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0.12% 소폭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1,294달러 선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원유재고 발표가 있을 5일도 함께 보시죠. 자, 전일장까지 5일은요, 종가는 62.30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이틀 전에 워낙 좀 큰 상승 속에서 62달러대가 회복이 됐었고, 현재 부근에서는 하지만 지금 62달러 초반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62.17달러 선으로 0.66% 상승으로 추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5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 같은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랠리가 이어졌었는데 현재 부분에서는 본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선물 시장 쪽에서는 보합권에서 좀 공방을 벌이면서 방향성을 좀 탐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유로는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네요. 달러가 강세 힘을 얻어가면서 유로 FX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고 5일은 62달러대가 돌파가 되면서 계속적인 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양한 외신 소식도 현재 부근 나오고 있는데요. 전유진 캐스터 통해서 외신 소식 정리합니다. 네, 외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제롬 파월 미국 의장이 이제 사면 초과 상황에 놓였다고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 좀 재량껏 통화 정책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제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과 금융시장의 급격한 움직임 때문에 한 발만 좀 잘못 내디디면 폭발할 수 있는 지뢰밭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 레리 커들로 위원장이 기준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스티브 무어 연준 이사 지명자도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연준이 최근 금리 인상을 멈추면서 좀 비둘기파적으로 돌아섰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통화 완화를 좀 단행해야 한다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장세가 불규칙한 상황에서도 연준을 좀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좀 아마도 제롬 파월 의장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백악관의 지지 없이 정책을 결정하는 게 이제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만약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에 시장이 좀 내리막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연준 때리기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모건 스탠리의 기사인데요. 이제 모건 스탠리가 미국 연준이 올해 12월 기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던 전망을 철회를 했습니다. 올해 연준이 이제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모건 스탠리 이코노미스트들이 연준의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 중간값이 제로로 이동한 것이 좀 놀라운 일이라고 하면서 파월 의장이 전망에 이제 하강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 좀 과소평가를 했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연준이 한동안 좀 관망 모드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내년부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기존 30%에서 한 20% 정도로 낮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 지표로 볼 때 미국의 2분기 경기가 좀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연준이 좀 현 기조를 더 오래 유지할수록 슬랙이 더 많이 줄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늘어나서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상 사이클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올해 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2.25%까지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미국 연준이 기준 금리를 즉각 50bp 인하해야 한다고 압박한 레리 커둘러의 위원장이 좀 그런 발언이 일리가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월가의 비앙코 대표가요, 미국 국채 3월물과 10년물의 스프레드가 역전된 것이 채권 시장이 연준에 좀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곡선의 역전이 연준이 이제 기준 금리를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는 좀 신호이자 통화 정책이 좀 지나치게 타이트하다는 의미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흐름이 2분기 말에 가까워질수록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3개월과 10년물 외에 다른 자산 간의 스프레드도 3개월 안에 좀 역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채권 시장이 현재 가장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2년물과 10년물 국채 스프레드인데요. 현재는 13bp 수준입니다. 연준이 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이라고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준이 좀 혼란스러운 증시를 눈여겨봐야 한다면서 기업 수익을 좀 줄이고 국내외적으로 경제 지표가 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이미 좀 증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기준 금리를 즉각 인하하면 효과도 금방 나타날 것이라면서 국채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도 다시 가팔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무디스의 의견인데요. 좀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아직은 금리를 인하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경제 지표가 아직 탄탄하다면서 연준이 왜 패닉 모드에 진입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미국의 실업률도 50년새 최저치에 가깝고 또 임금 상승률도 탄탄하고 또 인플레이션도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가까워졌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면 경제가 과열되거나 부채가 또 과하게 늘어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은요, 월가 전문가들이 향후 1년 동안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CNBC가 이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한 96%의 응답자가 향후 1년간 리세션이 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전반적인 경제 전망에 대해서 70% 정도가 이제 낙관적이다라고 답을 했고요. 주목할 점은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점입니다. 또 이제 81% 응답자가 현재 증시 가치가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1분기 실적 전망과 관련해서는 한 59%의 응답자가 실적이 전망을 상회할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78%의 응답자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투자하기 좀 좋은 섹터로는 기술주가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한 89% 응답자가 연준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운드화에 대한 소식인데요. 영국의 파운드화가 브렉시트에 관한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추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영국 하원이요, EU 관세 동맹 장류 등 이제 브렉시트 계획과 관련해서 4개의 대안을 놓고 의향 투표를 실시를 했지만 또다시 과반 지지를 얻는 데 실패를 하면서 이제 또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해서 또 이제 도이체뱅크가 얘기를 한 기사인데요. 영국이 이제 유럽 연합과 아무 합의 없이 결별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확률이 커짐에 따라서 파운드화 매도 전략에 나서야 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영국이 노딜 상태로 떠날 확률이 25%까지 증가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국의 좀 전국 불안이 이어지는 만큼 이제 파운드화에도 매도 베팅으로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유로화에 대한 파운드화 환율이 1유로당 90펜스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도이체뱅크가 좀 바라보는 기본 시나리오가요. 영국의 의회가 어떤 방안도 영국 정부가 법제화하는 데 좀 실패를 할 것이고 조기 총선을 바라보는 목소리가 좀 커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도이체뱅크는 총선이 좀 긍정적이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안이 12일까지
통과할 가능성도 한 15% 정도밖에 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요. 이제 유로화 하락에 베팅하는 투기성 숏 베팅이 최근 2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지난 26일로 끝난 주간 투기성 트레이드들이 좀 보유하고 있는 유로 숏 계약이요. 8만 건에 도달을 했는데요. SPI SM 매니지먼트 시장 전략가가요. 왜 이렇게 유로가 좀 약세에 베팅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스태그플레이션과 마이너스 국채 수익률에다 이제 상당히 낮은 투자 수익률과 극도로 낮은 신뢰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좀 유로가 파운드화가 좀 이제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돼야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외신 소식 나오는 대로 또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 소식 정리해드렸고요. 오늘 해영마스터니가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6월물입니다. 투자 부진과 브렉시트 불확실성 속에서 소폭 하락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 이슈로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인데요. 5월물입니다. 미중 제조업 지표에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오일 가격대이고 수요 전망과 이런 개선 속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오일 가격인데요. 현재 62.28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오일까지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했고요.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장까지 본장에서도 1%대 상승을 좀 기록했고 선물시장 쪽에서도 계속적인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현재 부근에서는 하지만 개장 이후에 S&P는 계속적인 보합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이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7,500선을 다시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요. 구체적인 전략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관망입니다. 오랜만에 지수에 대해서 좀 관망을 들어주신 것 같은데 지금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3월 말에 기록했었던 이 고가를 좀 넘어설 수도 있는 가격대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일단은 올라갈 수 있는 단가에 대한 위치값 자체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입장입니다. 이제 미 증시 관련해 갖고 어떻게 보면 채널의 상당 구간 도달 위치값 자체가 지속적으로 올라가요. 어쨌든 채널 자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윗단의 형성이 되니까. 그럼 지금 오늘자로 앞으로 이제 미 증시 자체가 한 번 더 고가를 찌를 가능성이 큰 구간은 어딘가요? 이렇게 하면은 7,800까지도 보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근데 오늘 웨이팅한 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금요일에 그 신세계 나와가지고 장기 오버 관점을 가질 수 있는 포지션 자체가 나왔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 채널 구간 안에서 스팬에 대한 이탈 관점인 거예요. 그럼 이 이탈에 대한 관점 자체가 단가를 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을 끊을 수 있는 구간, 추세를 시작할 수 있는 구간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밑단에 부딪힐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왜 그러냐? 파동이 다 나온 지지거든요. 여건 자체가. 엘리언트 3파가 다 나온 지지기 때문에 이 밑단에 부딪힐 여건 자체는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이 구간대 안에서 어떻게 보면 스팬에 대한 이탈 관점이 왔다는 거는 스타트업을 다시 채널 하단 구간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그런 형성 구간대가 위치를 하는 거예요. 여건 자체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오버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 지속적인 이제 상승에 대한 추세의 관점을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은 전에 이제 11일 날 나왔던 이런 스팬 이탈 구간에 대한 상승 추세를 먹어보자 이 관점 자체를 좀 유지하는 마인드였는데 문제 자체는 자 전일 갭발생이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갭발생이 했다. 자 단순히 지금 갭발생을 했다는 거는 한번 조정 국면을 다시 먹고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시사하는 부분이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리스크가 발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채널에 대한 추세 자체가 먹고 있는 구간 안에서 매도에 대한 위치값은 명분이 전혀 없어요. 추세적인 관점에서 매수 위치값 이거를 굉장하게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 오버 관점 가져갑시다. 손절 위치값 정확히 두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버슈팅이 나왔는데 지금 관점 자체는요. 이 다음날 이제 갭상승 출발하고 이 단간에서 올청산을 좀 요구를 했어요. 지금 만약에 쥐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모두 청산하고 지금부터는 구경합시다. 이거 매우로 내려와야 돼요, 한 차례. 그래야지 다시 한 번 더 채널에 대한 추세가 먹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면은 지금 단순히 매수를 잡고 버티는 것보다는 오히려 리스크를 다소 줄이는 이 갭을 메우는 현상 자체가 좀 펼쳐지고 나서 추세적인 관점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게 좀 더 이상적인 태도일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현 위치값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어떤 추세적인 관점을 매수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 하단에 이제 월요일 시작하면서 갭 발생한 상승 구간 때부터 어렵게 흘러가는 거예요. 금요일날 오버나이트한 포지션 자체에 대해서 올 청산하고 이 단가 내에서는 당분간 미 증시에 대해서 좀 스탑을 하자. 좀 관망을 해야 되겠다. 왜냐? 위험하니까. 위험한데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매수 관점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어떤 포커스는 맞춰지되 상황 자체가, 기술적인 측면 자체가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만족을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갭을 메우는 이 7,400 초반 라인 때까지는 조금 조정 국면에 들어오고 나서 다시 한번 추세가 들어갈 때 그때 버티는 게 다시 재진입을 하는 게 오히려 순서상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 증시 관련해 갖고는 개인적으로 좀 관망이 어울린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차트를 어렵게 보면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어중간하게 뭐 눌리면 매수한다. 이 부분이 아니에요. 갭을 메워야 돼요. 제 관점은 확실히 이겁니다. 메우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추세적인 관점을 다시 정립하고 이탈에 대해서 포커스를 다시 맞추자. 아니면 지지에 대한 부분을 맞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언급을 드립니다. 뭐 올리면 내려온다, 내려가면 올라간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갭 부분에 대한 어떤 코스 자체가 7,310에 대한 하락 구간에 대한 어떤 텀을 메우고 나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대로 올라간다. 그냥 냅두세요. 오히려 무포가 낮습니다. 위험한 만큼. 상황 자체가. 근데 매도를 보지 않는 이유는 보세요. 채널에 대한 형성 자체가 상승 추세입니다. 스팬도 상단에 있고 매도를 보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어떠한 매도를 볼 만한 근거 자리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위치값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기다렸다가 자리 갭 메우고 다시 한 번 더 이탈 관점이라든가 지지 이제 스팬 하단부근 지지에 대한 관점 자체가 성립되면 그때부터 재차 매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조성이 돼야 돼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은 오히려 관망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요. 자, 달러 인덱스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신세계 나와서 제가 언급드린 부분이 뭐냐면은 잠시만요. 신세계 나와서 제가 언급드린 부분이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FOMC에 대한 통화 정책은 달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FOMC에 대한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에 대한 하락세가 그 당일 어떻게 보면 휘쇼적인 부분만 나오고 오히려 강세가 나오는 부분은 전체 사이클상 어떻게 보면은 미금리, 자산 축소, 미금리에 대한 동결, 자산 축소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중단. 이 부분은요, 크게 다수의 투자자들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제가 이제 달러에 대한 강세, 유로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자고 언급을 드린 부분은요. 지금 어쨌든 간에 유로존 상황은 최악이에요. 브렉시트를 어떻게 하냐 마냐 이 여건 자체가 있고 오히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탈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강한 3파에 대한 이탈 관점에서 유로 매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된다고 언급드렸을 거예요. 이탈 관점 나왔습니다. 매도예요. 계속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거는 뭔지 알아요. 앞으로 이제 지표분 한번 체크를 하고 갈 건데요. 매일 나오는 지표 자체는 크게 의의를 담지 마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표는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앞으로 달러가 이제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요인은 딱 2개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유로 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입니다. 이 2가지예요. 근데 유로 금리 인상은 사실상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드라기 임기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거를 배제해야 되고요.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돼야지 달러에 대한 하락세가 야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미 금리에 대한 인하 3월, 6월, 9월, 12월 이제 금리에 대한 FOMC 통화 정책 자체가 결정이 되는데 어차피 시장 반영은요. 통화 정책 FOMC 회의 때 되는 게 아니라요. 선반영이 돼 버려요. 그러면은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여부를 내릴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당초 이제 금리에 대한 동결 부분이 완강하고 이런 부분이 이어졌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 볼 필요성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자, YOY를 봐야 됩니다. YY. MOM 보지 마세요. 월로 보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 지금 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려면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패턴 자체가 하방 경직성을 그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발표는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발표는요. 오히려 잘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여러분들.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발표는요. 앞으로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표를 보여주시려고. 네. 소비자 물가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지금 이제 이번 연도 들어와갖고 2.2%, 2.1% 나왔습니다. 이 하방 경직성에 대한 패턴 자체로 뒤집혔을 때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통화정책 FOMC에서 열리는 내용 자체의 선행지표로 쓰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이제 다음 주죠. 10일입니다. 10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달러 인덱스가 변곡을 줄지 안 줄지에 대한 여건 자체는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갈려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사실 이제 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이 제기된 것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아요. 불과 한 2개월, 3개월 됐습니다. 근데 문제 자체는 인하 가능성 자체가 하방 경직성에 대한 패턴이 변환됐다. 이거를 인지해야 돼요. 그럼 FOMC에서도 내용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야, 우리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보면은 하방 경직성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면은 그때 뭐 어떤 가능성이 제기되냐면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에 대한 일봉 지지가 그때 밀릴 가능성이 제기가 돼버려요. 상황 자체가. 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에 대한 지지 구간입니다. 지금 여건 자체가. 자, 지금 상승에 대한 랠리 도달 가능성이 큰 거는 어떻게 보면 채널 형성상 위치값은 더 위까지 열려 있어요. 상황상. 어떻게 보면 98, 99까지도 도달 가능성이 제기가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매매를 하시려면요. 60분 봉에서 이거 이탈 관점이 오기 전까지는 난 유로 매도 볼란다. 이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줘야 돼요. 상황 자체가. 그게 오리지널 추세 매매예요. 지금 추세가 여러분들 다 보시기에는 매수입니다. 아직 변곡이 왔다는 정황 자체도 없어요. 시황도 없을 뿐더러. 중요한 시황 자체는 이번 달에 4월 10일 날 열리는데 그 전까지는 이 지지 자체가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가 돼요. 여건 자체가. 그러면은 유로는요. 지속적인 하방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이거에 대한 변곡을 확실하게 줄 여건 자체는 오히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하방 경직성 패턴을 그린다는 그런 신호가 왔을 때예요. 그게 그려지지 않는다면은 유로 달러에 대한 약세 부분은 쉽게 돌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방 경직성을 그리고 FOMC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 이 유로 달러에 대한 매도 부분은요. 굉장히 파장이 클 걸로 예상이 돼요. 이게 보이기 전까지는요. 단순히 이제 지지대 갖고
매수에 대한 대응, 매도에 대한 부분 이 부분만 판단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여건 자체가. 그럼 단순히 여러분들 지금 보셨을 때는 아 매수구나, 달러가 강세구나. 그럼 유로에 대한 매도 포커스를 집중적으로 맞춰야 되는 시기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그린 이 지지대에 대한 이탈 관점이 있기 전까지는 강세장이 지속된다는 전제 자체를 깔고 매도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고려하시는 시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추천드린 자리는 이 자리였습니다. 이 구간이에요. 그리고 제발 그냥 잡고 가라고 했어요. 어떤 추세대가 형성이 되기 전까지. 지금 추세대 이제 형성되고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 위치값에서 이제 올청산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유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망하는 자세를 조금 유지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하지만 유로에 대한 매도적 접근을 추가적으로 하거나 단가가 좋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그린 지지대를 기준으로 유로 매도적 접근을 지속하겠다, 이거에 대한 관점을 유지하신 채 매매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달러의 방향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도 짚어드렸고, 지금 왜 지수에 대해서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느냐라는 그 구체적인 이유도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7,450선에 대한 부분을 또 기준으로 또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격대와 그리고 자리에 대한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본장에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다우 지수를 좀 제외한 S&P 500과 나스닥이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좀 상승으로 전환이 됐는데 S&P 500 같은 경우에는 본장과 그리고 선물 시장 안에서도 좀 보합권에서 공방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락으로 출발이 된 증시에 대해서는 상승 쪽으로 조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마스터님이 오늘 나스닥에 대한 가격대를 7,450라인에 대해서 일단 좀 기준을 두고 보자라고 하셨고, 나스닥이 지금 7,513라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이 가격대에서 매도적인 전략은 어떠하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극적인 자리라든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원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당위성이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를 부딪힐 거야 이 여건 자체를 판단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이탈값을 가질 때 이 갭을 메우러 온다는 부분으로 좀 매도적 접근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거에 대한 당위성이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매매 자체는 금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매일 매매할 필요 없어요. 어떤 근거가 부족합니다. 지금 매도값으로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해요. 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 자체가 이제 갭 발생에 대한 부분이 안 떴다면 저는 지속적인 매수에 대해서 엄청 추천드렸을 거예요. 사실상 오늘도 매수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하나 때문에 쉬자는 거예요. 쉬자는 거. 갭 발생이 안 됐으면 저는요, 일목균형표상 매수적 단가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겠지만 이 단순히 갭 하나 때문에 이 메울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시사되는 거예요. 그럼 이 채널 구간 내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방에 대한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여건도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채널이 깨지지 않는 구간대에서. 그럼 단순히 이 자리대에서 박스에 대한 형성 구간 자체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거에 대한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 구간대부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갭을 메우고 보자는 입장이에요. 왜냐?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져 버렸어요. 위험도가. 사실 이제 매수분을 보는 건 맞죠. 근데 이제 단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고, 단가 자체를 중요하게 봤던 위치값 자체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이때 봐야 돼요. 이때 매수를 보고. 근데 오버 관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여건 자체를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잘 먹히는 시나리오대로 간 거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오는 내용 자체도 이제 트럼프에 대한 낙관적인 평가 자체가 슬슬 기어나오고 있어요. 여론에서 또 조성하는 분위기 자체가 되고 이게 또 나오는데, 문제 자체는 차트가 불만족스럽다는 부분입니다.
매수를 보되 갭 메우고 다시 보자는 입장 자체를 저는 끝까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리스크 관리하고 단가내가 보수적인 관점에서 손절 컷에 대한 명분이 지어질 때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7,410라인까지 갭을 채우는 모습을 보인 뒤에 진입 포지션에 대해서 좀 설정을 하자라는 그런 의견 주셨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인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 가격이 60달러대를 돌파한 이후에 현재는 62달러까지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장에 지금 종가가 61.77달러였고요. 현재는 62.33달러까지 올라가는데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오일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다운이네요. 네, 이 다운이 단기적인 관점인지 장기적인지도 궁금하네요. 마스터님.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스윙 이상에 대한 관점을 한 차례 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치값. 여러분들. 자, 전일 같았으면 저는 매수냐 매도냐 했을 때는 매수를 들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일목을 탈고 갈 만한 기준값이 되고 전일 매도에 대한 부분 이런 접근 가능성 자체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굉장히 자리가 오중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명분이 있어요. 지금은 근거가 돼요. 상황 자체가. 손절에 대한 근거도 정확하게 질 수 있는 여건 자체로 조성이 되는 거예요. 이 구간대 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이건 초보자도예요. 이 구간대 드는 생각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눌릴 것입니다. 이런 멘트를 듣자고 이제 신세계를 보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이 구간대에서 이제 매도로 올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린 이 채널에 대한 부분으로요. 명분에 대한 어떻게 되면 위치값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매도를 지고 오버 관점에 대해서 쥐더라도 손절을 극한으로 짧게 쥘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채널에 대한 부분이 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자, 나스닥으로 심볼을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을 지속적으로 드릴 거예요. 자, 나스닥 차트가 지금 5일 차트랑 비슷합니다. 상관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근데 나스닥은 안 되고 5일은 되는 거예요. 나스닥은 안 됩니다. 나스닥은 아까 위치값 보여드렸지만은 전혀 이제 채널에 대한 상당 근거 자체가 없어요. 근데 5일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5일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추천드릴 자리는 뭐냐면은 자, 손절을 한 25틱 보유하고 매매할 수 있는 위치값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기는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채널에 대한 상단이 깨지게 된다면은 상방으로 강한 슈팅 자리가 제공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채널의 형성 구간에서 위치값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손절에 대한 25틱에 대한 명분을 좀 지고 가는 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지금 상황상. 어떻게 지금 시간대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지금 위치값이 62.27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현 위치값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한 차례 보유하고 62.50에 대한 손절을 한번 보유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자리값을 한번 보자면 62.30 매도, 손절 62.50으로 손절 20틱에 대한 보유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채널 상단에 부딪혔을 때 어떤 결과값이 떨어졌는지 이 부분을 좀 판단하자면은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단에 돌출이 됐을 때, 상단이 도출이 됐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죄다 이제 스팬에 대한 이탈 구간이 한 차례씩은 형성이 돼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 차례씩 형성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손익비에 대한 구성 자체를 좀 보유할 수 있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62.30에 대한 매도값을 보유한다 이러면은 최소한 61 밑단까지 돌파하는 익절에 대한 구간을 확실하게 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손익비에 대한 구성 자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자리에 대한 위치값을 한번 보유하고요. 61.50이죠. 50에 대한 손절, 그리고 이절에 대한 거를 60일 하단 이상까지는 봐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입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포지션 자체가 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근거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상방에 대한 슈팅, 어떻게 보면 손절에 대한 위치값이 벗어났을 때는 추가적인 매매 자체는 진입 자체는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판단드리는 입장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황적인 부분이라든가 나스닥에 대한 갭 하락 부분에 대한 매우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유가 자체가 상당히 이제 기술적으로 만족하는 위치값에 형성이 돼 있다, 이런 판단 자체를 내리도록 할게요. 전일 같았으면은 사실 저는 웨이팅을 드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이고, 자리가 어중지고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매수 아니면은 웨이팅입니다. 매수 아니면 웨이팅 자리를 보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이지만은, 사실 이제 스팬 상당 구간에서 매도 들기라는 굉장히 공격적이지만은 손절에 대한 명분이 지어지는 만큼 한 차례에 대한 매매 진입 자리는 고려가 된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일에 대해서는 62달러 초반대죠. 62.30달러의 매도적인 접근 가능하고, 단 손절에 대해서는 20틱을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62달러 후반대 오면은 손절 좀 처리하고 매도에 대한 전략을 일단 좀 철수를 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지금 가격대가 딱 62.30달러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 62.30에서 더욱더 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힘이 좀 부족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가격대 라인 잘 좀 설정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손절은 꼭 설정 함께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이슈 5일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고,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가 좀 하락 출발을 했는데, S&P와 나스닥이 쉽게 상승 쪽으로는 한 번에 좀 가지는 못합니다. 일단 소폭 상승 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제자리로 오늘 이런 부분 좀 반복을 하면서 하락과 상승을 좀 전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위아래 폭이 오늘은 좀 짧은 구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점검해드렸고, 유튜브로 접수해주신 시청자분들의 상담도 바로 이어갈게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이어갈 것 같은데, 자, 유튜브에 올려주신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 애청자분이세요. 유로를 1.12765달러에 매도 한 계약입니다. 데일리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일단 지금 한 계약으로 수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데이 관점에서 지금 청산을 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네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달러에 대한 부분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여건 자체가. 여기는 그만큼 리스크를 품고 가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제 자리가 좋은 위치값 자체가 이제 스타트업을 끊는 구간인데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여건 자체는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데이 트레이딩 자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달러에서 30틱 차트를 좀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30틱 차트. 원래 달러는 이제 거래에 대한 종목명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값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일 달러에 대한 기준 위치값이 약세를 보이기 전까지는 유로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겠다, 이 접근 자체를 조금 유의하게 가지는 게 좋고요. 달러 인덱스 위치값상 96.950 이탈 전까지는 유로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가지고 계셔도 괜찮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 추세 자체가 거의 마무리 단가예요. 마무리 단가이기 때문에 이 위치값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조성이 될 수 있고, 달러에 대한 강세장이 고가 갱신에 대한 장세가 펼쳐진다면은 이 지지를 따라 청산에 대한 이절에 대한 명분 자체도 유로 매도로 지시는 걸 추천드리는 바예요. 달러 인덱스를 집중적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60분 봉상, 일봉상 보는 것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위치값 자체도 오버를 가져갈 수 있는 관점 자체도 성립이 안 돼요. 더 이상은. 왜냐하면 불안정하기 때문이에요. 손절이 너무 길잖아요. 네. 지금 상황상은. 손절이 너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값상은 오버 관점 자체는 추가적으로 발생이 안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이제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달러 인덱스
위치값 96.9502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유로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보유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96.95까지 네, 이탈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유로 FX를 일단 매도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드렸는데 비단 이 가격대 기준으로 말씀해드렸기 때문에 데일리 관점과 그리고 그 이상의 시간대 안에서도 가격대 라인을 참고를 하시면은 잘 대응하실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른 질문도 유튜브로 역시 질문을 주셨는데 골드 질문 올라왔습니다. 골드를 1291달러에 매수 4계약입니다. 전망 부탁드려요라고 건희님이 또 올려주셨는데 자, 지금 골드가 한번 1,300달러가 이탈이 된 이후에 쉽사리 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격대고 1,291, 지금 역시나 수익을 보고 계세요. 94달러 후반대이기 때문에 자, 이 4계약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건희님께서 저번에부터 이제 골드를 조금 질문하시는 걸 기억을 하시는데 자꾸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를 굉장히 맞추는 것 같아요. 질문의 의도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요. 근데 이게 달러 인덱스와 밀접한 연관성이 굉장히 커요. 골드라는 종목 자체가. 지금 달러가 굉장히 강세장을 뿜는 여건 내에서 골드 자체가 약세장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중요도가 생기는데 지금 건희님께서 보시는 건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관점 자체가 아닌 조정에 대한 관점 자체로 매매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 조정에 대한 관점 자체는요. 기본적으로 오버나잇이 불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추세적인 관점보다 리스크가 더욱 크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진입한 거는 조정에 대한 관점으로 매수 단가를 보시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달러가 지지대가 이탈된 관점 자체도 안 나올 뿐더러 골드 자체도 이제 추세가 나와가지고 아직 이탈에 대한 관점 자체가 나오려면은 한참 기다려야 된다는 명분이 쓰는 자리예요. 근데 매수에 대한 위치값에 대해서 지금 건희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1291에 대한 매수 4계약입니다. 이렇게 언급을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데이 트레이딩 단가로 1293.0에 대한 익절을 일단 잡아두시고 매매하시는 것 자체가 좋다고 생각해요. 1293.0입니다. 1293.0. 1293.0입니다. 93.0에 대한 위치값이 왔을 때 익절에 대한 기준을 내뿜고요. 이게 만약에 지금 상황상, 여건상 익절에 대한 최대한 구간을 조금 보유하고 싶다 이러시면요. 위치값상 이제 1297에서 98 사이까지는 조금 관망을 하셔도 보유를 지속적으로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97, 98 오면은 웬만하면 청산을 하세요. 올 청산을 좀 권유드리는 바예요. 네. 반계약 보유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 추세 자체가 조정에 대한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버에 대한 관점 자체 리스크가 굉장히 큰 만큼 사실상 여기서 이제 매수에 대한 단가를 굉장히 잘 지셨는데 이제 97에서 98 단가 오시면은 웬만하면 모든 익절에 대한 청산을 하시고 좀 관망하시는 분위기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291달러에 매수 들어가셨는데 1293달러에 일단 익절 라인 좀 잡아드렸고 더욱더 상승 시에는 97달러, 98달러 부근에서는 모든 계약수 청산하셔서 수익을 얻으시라라고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외신 소식 추가적으로 들려오고 있는데 들어볼게요. 네, 외신 소식입니다. 브렉시트에 관해서 이제 좀 메인이 되는 은행들이 그에 대한 의견을 좀 나타냈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골드만삭스의 의견을 보면요. 이제 브렉시트로 인해서 이제 매주 영국이 한 7억만 달러 정도를 손실을 했다, 지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2.5%의 경제 하락을 유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로 나갈 가능성을 15% 정도로 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JP 모건의 의견인데요. JP 모건도 뭐 이제 노딜 브렉시트로 갈 가능성을 한 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메이 총리의 합의안으로 이제 총선에 가는 거 한 3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제 장기간 이제 연장으로 가는 것은 한 20%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또 이제 노딜 브렉시트라든지 그런 좀 절벽에 있는 상황은 피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이치뱅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5%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노딜 브렉시트로 나갈 가능성을 2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UBS, 스위스의 UBS는요. 아마도 뭐 그런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그런 가능성, 몇 퍼센트의 가능성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아마도 조기 총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은행들이 브렉시트에 관해서 이야기라든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흘러갈지는 정말 영국만 아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요 은행들에 대한 분석, 주요 의견을 일단 영국에도 좀 본사를 두고 있는 뭐 그런 금융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부분이 아주 연밀하게 좀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잘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신세계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